불났어요. 터져요. 폭우가 쏟아지는 밤, 12살 꼬마가 낡은 카트를 밀며 킬러와 목숨 건 추격전을 벌입니다. 카트 안에 실린 건 쓰레기가 아닌 대한민국 최고의 재벌 회장님. 할아버지, 꽉 잡아요. 혀 깨물면 안 돼요. 돈으로 맺어진 추악한 가족과 생명으로 맺어진 기적 같은 인연의 대결. 가진 것 없는 고아 소년이 재벌 회장을 구하고 인생 역전하는 감동 실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밤이었습니다. 번개가 번쩍할 때마다 산 중턱에 덩그러니 놓인 희망 요양병원 간판이 귀신처럼 하얗게 드러났습니다. 병원 뒷마당 구석, 녹슨 컨테이너 안에서 12살 민재가 배를 움켜쥐고 웅크리고 있었죠. 그때 술에 잔뜩 취한 경비원 박 씨가 비틀거리며 컨테이너 앞을 지나갔습니다. 박 씨가 바지춤을 추스르다 무언가 철그럭하고 떨어뜨렸지만 그는 알아채지 못한 채 노래를 흥얼거리며 사라졌습니다. 민재가 빗속으로 뛰쳐나가 바닥을 더듬거렸습니다. 민재가 흙투성이가 된 열쇠 뭉치를 주워들며 눈을 반짝였습니다. 이거 마스터키잖아. 오늘 땡 잡았네. 민재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오늘은 보일러실 말고 좀 따뜻한 데서 자야겠다. 냄새나는 쓰레기장도 오늘은 안녕이다. 민재는 익숙하게 병원 뒷문으로 잠입했습니다. 복도에는 퀴퀴한 소독약 냄새만 감돌 뿐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이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려다 멈칫했습니다. 평소 간호사들이 수군대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이죠. 3층 VIP 병동은 귀신이 나온다더라. 거기 305 노인네 있잖아. 돈은 엄청 많다는데 자식들이 코빼기도 안 비친대. 민재가 입맛을 다시며 중얼거렸습니다. 부자 노인네면 먹을 거라도 좀 남겨놨겠지? 딱 한 입만 얻어먹자. 민재는 마스터키를 이용해 3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턱 막히는 악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민재가 코를 틀어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으악, 이게 무슨 냄새야? 무슨 송장 썩는 냄새가 나냐? 복도 끝 가장 구석진 305 병실 앞이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손으로 마스터키를 구멍에 꽂았습니다. 달칵! 문이 열리고 어둠 속에 희미한 기계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습니다. 침대 위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노인이 사지가 묶인 채 누워 있었습니다. 대한그룹 강대성 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 눈에는 그저 다 죽어가는 불쌍한 할아버지로 보일 뿐이었죠. 강대성 회장의 몸에서는 지독한 오물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민재가 침대 가까이 다가가 손을 휘휘 저으며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계세요? 저기요, 먹을 것 좀 있어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민재가 강대성 회장의 얼굴 가까이 귀를 대보았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재가 뒷걸음질 치며 중얼거렸습니다. 뭐야, 죽은 거야? 에이, 재수옴 붙었네. 그냥 가야겠다. 민재가 몸을 돌려나가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민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겨있던 강대성 회장의 눈이 번쩍 뜨여 민재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초점 없는 흐릿한 눈이 아니라 마치 맹수처럼 형형하게 빛나는 눈빛이었습니다. 민재가 기겁하며 소리쳤습니다. 으악, 깜짝이야. 귀신이다. 민재가 바닥에 엉덩방아를 찧으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대성 회장은 말은 못하고 거친 숨만 몰아쉬며 민재를 뚫어지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살려달라는 애원이라기보다
당장이라도 물어뜯을 듯한 분노에 가까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에서 또각또각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민재가 화들짝 놀라며 주위를 살폈습니다. 누가 온다? 들키면 뼈도 못 추릴 텐데. 민재는 재빨리 강대성 회장의 침대 밑으로 몸을 구겨 넣었습니다. 먼지 구덩이 속에 코를 박고 숨을 죽였습니다. 곧이어 병실 문이 벌컥 열리고 번들거리는 구두가 침대 옆에 멈춰 섰습니다. 희망 요양병원 병원장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코를 킁킁거리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우 냄새. 김 간호사는 기저귀도 안 갈고 뭐 하는 거야? 환기 좀 시키라니까. 병원장은 강대성 회장의 상태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더니 목소리를 낮춰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침대 밑에 숨은 민재의 귀에 병원장의 통화 내용이 또렷하게 들려왔습니다. 네, 부회장님. 저 병원장입니다. 예. 걱정 마십시오. 병원장이 비굴하게 웃으며 허리를 굽신거렸습니다. 처리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늘 밤 당직 의사놈한테 약물 투여하라고 지시해뒀으니까요. 내일 새벽이면 깔끔하게 자연사로 보도될 겁니다. 잠시 상대방의 말을 듣던 병원장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유, 그럼요. 심정지 오면 바로 사망 진단서 끊어서 화장터로 보낼 겁니다. 시신 확인하실 필요도 없게 만들어 드려야죠. 입금만 확실히 부탁드립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전화를 끊은 병원장이 강대성 회장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습니다. 쯧쯧. 회장님, 너무 억울해 마세요. 아들놈이 죽이라는데 남인 제가 별 수 있습니까? 좋은 데 가셔서 푹 쉬쇼. 병원장은 콧노래까지 흥얼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나자마자 민재가 침대 밑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민재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미친 거 아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다고? 그것도 돈 때문에? 민재는 다시 침대 위에 강대성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아까보다 강대성 회장의 눈빛이 더 심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에는 공포와 절망 그리고 억울함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민재는 왠지 모르게 가슴이 욱신거렸습니다. 자신도 부모 없이 버려져 쓰레기통을 뒤지는 처지였으니까요. 민재가 주머니를 뒤적거리더니 꼬깃꼬깃한 빵 조각 하나를 꺼냈습니다. 아까 낮에 식당 아주머니 몰래 훔친 먹다 남은 식빵 끄트머리였습니다. 민재가 조심스럽게 강대성 회장의 입가에 빵을 가져다 댔습니다. 할아버지, 배고프죠? 이거라도 드세요. 죽을 때 죽더라도 배는 채우고 가야죠. 강대성 회장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민재가 빵을 조금 떼어 강대성 회장의 말라비틀어진 입술 사이로 밀어 넣었습니다. 억지로라도 삼키세요. 그래야 힘내서 귀신 돼서라도 저 나쁜 놈들 잡아가죠. 강대성 회장이 힘겹게 빵 조각을 오물거렸습니다. 그의 눈가에서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것은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처음으로 느낀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민재가 강대성 회장의 눈물을 투박한 손으로 슥 닦아주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요. 재수없게 내가 오늘 밤엔 여기 있어 줄게요. 비바람이 창문을 거세게 때리는 밤, 버려진 노인과 버려진 아이의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 민재의 아슬아슬한 이중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재는 낮에는 병원 마당을 쓸거나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눈치를 살폈고 밤이 되면 쥐도 새도 모르게 305호로 숨어들었습니다.
오늘 메뉴는 병원장실 점심으로 들어갔다 남은 식은 전복죽이었습니다. 민재가 주머니에서 비닐봉지에 담아온 죽을 꺼내며 투덜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은 진짜 비싼 거예요. 전복죽이라고요. 나도 못 먹어본 건데. 민재가 플라스틱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강대성 회장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강대성 회장은 갓난아기처럼 입을 벌려 죽을 받아 먹었습니다. 며칠 새 눈빛이 제법 또렷해진 강대성 회장이 민재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왜요? 더 달라고요? 없어요. 이게 끝이에요. 나 참, 이 할아버지 식성 한번 좋네. 민재가 빈 봉지를 정리하려는데 갑자기 강대성 회장이 손가락을 까딱거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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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침대 난간을 두드리는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습니다. 민재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뭐예요? 어디 가려워요? 등 긁어드려요? 강대성 회장은 고개를 저으며 다시 손가락을 움직였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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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그것은 단순한 손짓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한 간절한 신호였죠. 민재가 답답하다는 듯 머리를 긁적였습니다. 아, 답답해. 말을 못하니까 원. 뭐라는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러자 강대성 회장이 힘겹게 손을 뻗어 물컵에 손가락을 담갔습니다. 그리고는 침대 시트 위에 천천히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가로 5줄, 세로 5줄. 격자문이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소리쳤습니다. 이거 어디서 봤는데? 오모? 빙고? 아님 뭐 땅 따먹기인가? 강대성 회장이 답답한 듯 인상을 찌푸리며 다시 한번 격자무늬를 톡톡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민재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스치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쓰레기장에서 주워 읽었던 낡은 스파이 만화책의 한 장면이었죠. 아, 맞다. 그거다. 탭코드. 민재가 무릎을 탁 치며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만화책에서 봤어요. 감옥에 갇힌 스파이들이 벽 두드려서 대화하는 거잖아요. 맞죠? 강대성 회장의 눈이 반짝 빛났습니다. 민재는 얼른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메모지와 몽당 연필을 꺼냈습니다. 자, 해봐요. 천천히요. 내가 받아 적을게요. 탁, 탁, 탁. 11. 그럼 기억인가? 아니, 알파벳인가? 민재는 땀을 뻘뻘 흘리며 강대성 회장의 손가락 박자를 세웠습니다. 고요한 병실 안에는 탁탁거리는 소리와 민재의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씨름한 끝에 메모지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채워졌습니다. KANG DAE 민재가 글자를 조합해 읽어내려갔습니다. 강대성? 민재가 고개를 들어 침대 위 노인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민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헐, 대박. 할아버지가 그 뉴스에 나온 대한그룹 회장님이에요? 진짜로? 강대성 회장이 눈을 지그시 감았다 뜨며 긍정의 표시를 했습니다. 민재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와, 나 지금 재벌 회장님한테 밥 떠먹여준 거야? 그럼 나 나중에 보상금 받는 거예요? 얼마 줄 건데요? 민재의 너스레에 강대성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복도 저편에서 또다시 신경질적인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병원장이 아닌 악질로 소문난 간호사 최 씨였습니다. 아이씨, 누가 305 문을 열어놨어? 냄새나게 진짜. 최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민재가 사색이 되어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큰일 났다.
이번엔 진짜 걸리면 죽음인데. 침대 밑으로 들어가기엔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최 씨의 그림자가 문틈으로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민재의 눈의 구석에 놓인 커다란 오염 세탁물 수거함이 들어왔습니다. 피와 오물이 묻은 시트들이 잔뜩 쌓여 있는 플라스틱 통이었죠. 민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수거함 뚜껑을 열고 그 안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민재가 몸을 숨기자마자 병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 씨가 코를 막으며 들어와 짜증을 냈습니다. 어휴, 노인네 냄새. 똥 기저귀 또 쌌나 보네. 아우, 귀찮아 죽겠어. 최 씨는 침대 쪽으로 다가오다 말고 발밑에 있는 세탁물 수거함을 보았습니다. 민재는 더러운 시트 더미 속에 파묻혀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는 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제발, 제발 그냥 가라. 제발. 최 씨가 신경질적으로 세탁물 수거함을 발로 걷어찼습니다. 쾅! 수거함이 휘청거리며 민재의 옆구리를 강타했습니다. 민재는 비명이 튀어나오려는 입을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최 씨가 투덜거렸습니다. 이놈의 빨래는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내일 아침에 용역업체 오면 다 치우라고 해야겠네. 최 씨는 강대성 회장을 흘겨보며 쏘아붙였습니다. 영감님, 잠이나 자요. 눈 부릅뜨고 있지 말고. 재수없게. 탁! 불이 꺼지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제야 민재가 세탁물 더미를 헤치고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얼굴이 땀과 오물로 범벅이 된 채였습니다. 민재가 가슴을 쓸어내리며 깊은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후아, 진짜 심장 터지는 줄 알았네. 살았다. 민재가 수거함에서 기어 나오자 강대성 회장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재가 씩 웃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걱정 마요, 회장님. 저 바퀴벌레보다 질긴 놈이거든요. 안 죽어요. 강대성 회장이 다시 침대 난간을 두드렸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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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민재가 이제는 제법 익숙하게 그 소리를 알아들었습니다. 또, 안, 녀, 서. 민재가 코밑을 쓱 닦으며 의기양양하게 대꾸했습니다. 그럼요. 제가 이 구역 천재라니까요. 이제 우리 한 배 탄 겁니다. 배신 때리기 없기에요. 어둠 속에서 늙은 호랑이와 어린 소년의 눈빛이 허공에서 맞부딪혔습니다. 그것은 핏줄보다 더 진한 생존을 위한 맹세였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밤이었습니다. 병원 복도의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은 듯한 적막감이 감돌았습니다. 민재는 여느 때처럼 원장실 청소를 하던 중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병원장의 목소리를 듣고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네, 오셨습니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문틈으로 낯선 남자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새하얀 의사 가운을 입고 있었지만 풍기는 분위기는 의사라기보다 도살자에 가까웠습니다. 짧게 깎은 머리에 목 뒤로 언뜻 보이는 문신, 그리고 무엇보다 서늘한 살기가 느껴지는 남자였습니다. 강인철 부회장이 보낸 전문 해결사였습니다. 병원장이 해결사에게 앰플 하나를 건네며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심정지 유도제입니다. 주사하고 5분이면 끝납니다. 화장장 예약도 다 해놨으니 바로 옮기시면 됩니다. 해결사가 앰플을 받아들고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깔끔하네요. CCTV는 3층 복도 카메라는 점검 중이라고 꺼놨습니다. 걱정 마시고 다녀오시죠. 민재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오늘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제삿날이 바로 오늘 밤이었습니다. 민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걸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3층으로 내달렸습니다. 안 돼,
할아버지가 죽는다고? 절대 안 돼. 민재가 헐레벌떡 305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강대성 회장은 인기척에 눈을 떴습니다. 민재가 울먹이며 강 회장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큰일 났어요. 그놈들이 왔어요. 오늘 밤에 할아버지 죽인대요. 진짜로 죽이러 온다고요. 강 회장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습니다. 공포와 분노가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강 회장은 무서울 정도로 침착함을 되찾았습니다. 그가 민재의 손바닥을 다급하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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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I, R, E. 민재가 눈물을 훔치며 중얼거렸습니다. 파이어? 불을 지르라고요? 강 회장이 고개를 힘주어 끄덕였습니다. 이판사판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으나 불을 질러서 도망치나 매한가지였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묵직한 구두 굽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또각, 또각. 마치 저승사자가 다가오는 발소리 같았습니다. 민재가 결단에 찬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알았어요. 까짓 거 해보죠. 저 믿으세요. 민재는 병실을 뛰쳐나가 복도로 향했습니다. 복도 저편 의사 가운을 입은 해결사가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는 민재를 보고도 본체만 체하며 305호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재는 복도 벽에 설치된 비상용 소화기를 발견하고 달려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붉은색 화재 경보기 버튼을 주먹으로 내리쳤습니다. 쨍그랑 유리 덮개가 깨지며 날카로운 파편이 튀었습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비상벨을 꾹 눌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귀청이 찢어질 듯한 경보음이 병원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동시에 천장에 달린 스프링클러가 펑 터지며 물줄기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민재가 목이 터져라 소리 질렀습니다. 갑작스러운 물벼락과 소음에 해결사가 당황한 듯 주춤거렸습니다. 이런 미친 쥐새끼가. 해결사가 인상을 구기며 민재 쪽으로 달려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쏟아지는 물줄기와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연기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습니다. 그 틈을 타 민재는 다시 305호 병실로 몸을 날렸습니다. 할아버지, 가요. 민재는 침대로 뛰어들어 강 회장의 팔에 꽂힌 링거 바늘을 거칠게 뽑아냈습니다. 강 회장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지만 민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피가 솟구치는 팔을 대충 옷소매로 지어라고 강 회장의 앙상한 몸을 들어 올렸습니다. 으라차차, 할아버지, 왜 이렇게 가벼워요? 밥 좀 많이 드시라니까. 민재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강 회장을 안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숨겨뒀던 비장의 무기를 꺼냈습니다. 바퀴가 달린 커다란 캔버스 세탁물 카트였습니다. 민재는 강 회장을 짐짝처럼 카트 안에 털썩 집어넣었습니다. 죄송해요. 좀 불편해도 참으세요. 그리고 그 위에 더러운 환자복과 피 묻은 시트들을 잔뜩 덮어 위장했습니다. 민재는 카트 손잡이를 꽉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가 살린다. 이 할아버지, 내가 꼭 살려서 나가고 만다. 민재는 빗물과 스프링클러, 물로 흥건해진 복도를 향해 카트를 힘껏 밀었습니다. 드르륵, 드르륵. 낡은 카트 바퀴 소리가 경보음 사이로 비명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민재는 이를 악물고 세탁물 카트를 밀었습니다. 천장에서 쏟아지는 물줄기 때문에 바닥이 미끄러워 자꾸만 발이 헛돌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죽음뿐이라는 걸 민재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으니까요. 복도에는 영문을 모르는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뛰쳐나와 비명을 지르며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민재가 목청껏 소리치며 인파를 헤쳤습니다. 비키세요. 다들 비켜요. 불났어요. 터져요.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났습니다. 민재는 엘리베이터 쪽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다간 도간의 쥐꼴이 될 게 뻔했기 때문이죠. 민재의 눈이 복도 끝에 있는 직원 전용 화물 운반로 표지판을 향해 번뜩였습니다. 급경사로 되어 있어 평소에는 짐수레나 시체 운반용 카트가 다니는 길이었죠. 할아버지, 꽉 잡아요. 혀 깨물면 안 돼요. 카트 안에 파묻힌 강대성 회장이 알아들었는지 끙하는 신음소리를 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부연 연기를 뚫고 하얀 의사 가운이 악기처럼 튀어나왔습니다. 해결사였습니다. 그는 물에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며 섬뜩한 눈으로 민재를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어느새 흉기 대신 날카로운 메스가 들려 있었습니다. 거기 안 서? 이 쥐새끼가 어디서 잔머리를 굴려. 해결사가 성큼성큼 다가오며 소리쳤습니다. 그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요란한 사이렌 소리마저 뚫고 들어왔습니다. 민재가 기겁하며 카트를 더 세게 밀었습니다. 오지 마. 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민재는 있는 힘을 다해 경사로 입구를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어른의 보폭을 따라잡기엔 역부족이었죠. 경사로 바로 앞에서 해결사의 거친 손이 카트 손잡이를 낚아챘습니다. 덜컹 달리던 카트가 급정거하며 민재의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해결사가 비릿한 미소를 지으며 민재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잡았다. 요 조그만 게 제법인데? 아주 귀찮게 했어. 응. 민재의 두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습니다. 숨이 막혀 얼굴이 벌게진 민재가 컥컥거리며 해결사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퇴. 이거 나. 이 나쁜 놈아. 해결사가 인상을 찌푸리며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게 진짜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허리춤에 차고 있던 소형 스프레이 소화기로 향했습니다. 청소할 때 장난감처럼 가지고 놀던 휴대용 소화기였습니다. 민재는 망설임 없이 안전핀을 뽑고 해결사의 눈을 향해 분사했습니다. 치익. 하얀 가루가 해결사의 얼굴을 정통으로 강타했습니다. 으악. 내 눈. 내 눈. 해결사가 비명을 지르며 민재를 놓치고 두 손으로 눈을 감싸쥐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민재는 엉덩방아를 찌울 새도 없었습니다. 민재는 벌떡 일어나 세탁물 카트 뒤로 돌아갔습니다. 에라 모르겠다. 가자. 민재는 온몸을 던져 카트를 경사로 아래로 뻥 차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카트 뒷부분에 매달려 올라탔습니다. 우르릉, 쾅. 바퀴 달린 카트가 통제 불능 상태로 경사로를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무서운 속도였습니다. 으악, 할아버지, 살려주세요. 민재의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카트는 벽에 부딪히며 지그재그로 질주했습니다. 쾅, 쿵. 경사로 벽에 부딪힐 때마다 카트 안에 있던 강대성 회장의 신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는 없었습니다. 마침내 1층 뒷문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닫혀있는 철문이었습니다. 민재가 눈을 질끈 감고 소리쳤습니다. 부딪혀요. 고개 숙여. 쾅. 엄청난 굉음과 함께 낡은 철문이 찌그러지며 열렸습니다. 카트는 그대로 밖으로 튕겨나갔습니다. 철퍼덕. 카트가 진흙탕에 처박히며 뒤집어졌습니다.
민재는 진흙바닥을 몇 바퀴나 구른 뒤에야 멈췄습니다. 온몸이 부서질 듯 아팠지만 비명 지를 힘도 없었습니다. 하늘에서는 장대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때리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민재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뒤집어진 카트 아래서 강대성 회장의 팔이 보였습니다. 민재가 다급하게 카트를 치우자 오물과 진흙 범벅이 된 강대성 회장이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더러운 시트들이 완충제 역할을 해줘서 크게 다치진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민재가 강대성 회장을 일으키려던 그때였습니다. 탕! 어디선가 날카로운 파열음이 들렸습니다. 동시에 민재 바로 옆에 있던 카트 프레임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챙! 민재가 소스라치게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3층 깨진 창문 틈으로 해결사가 권총을 겨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번개가 치면서 해결사의 일그러진 얼굴이 번쩍였습니다. 소음기를 꼈지만 살기는 빗소리를 뚫고 전해졌습니다. 저 미친놈이 총까지 쏴? 여기가 무슨 영화 촬영장이야? 민재는 공포에 질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저앉으면 개죽음뿐이었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민재의 옷자락을 잡아 끌며 숲 쪽을 눈짓했습니다. 민재가 정신을 차리고 강대성 회장의 겨드랑이에 팔을 끼워 넣었습니다. 일어나요. 뛰어야 해요. 안 그러면 진짜 머리에 구멍 나요. 탕, 탕. 다시 한번 총소리가 울리고 진흙탕 물이 민재의 발치에서 튀어 올랐습니다. 민재는 강대성 회장을 질질 끌다시피 하며 병원 뒤편 숲속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가시덤불이 민재의 얼굴과 팔을 핥히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덤불 깊숙한 곳, 큰 바위 뒤에 몸을 숨겼습니다. 민재가 강대성 회장의 입을 손으로 막으며 속삭였습니다. 쉿! 소리 내면 죽어요. 숨도 쉬지 마요. 빗소리에 묻혀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 멀리 병원 뒷문에서 손전등 불빛이 요란하게 춤을 추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해결사와 병원 직원들이 들이닥친 것입니다. 저쪽이다. 숲으로 갔다. 샅샅이 뒤져. 고함이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습니다. 강대성 회장의 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렸습니다. 추위 때문인지 공포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민재는 자신의 얇은 겉옷을 벗어 강대성 회장의 어깨에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성 회장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서로에게 전해질 만큼 거칠게 뛰고 있었습니다. 어둠과 빗소리만이 두 사람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시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숲을 헤치고 나온 민재와 강대성 회장의 몰골은 그야말로 처참했습니다. 민재의 교복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강 회장의 환자복은 진흙으로 뒤덮여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죠. 민재가 강 회장을 거의 질질 끌다시피 부축하며 국도변 가드레일을 넘어섰습니다. 민재의 입술이 추위로 파랗게 질려 덜덜 떨렸습니다. 하하.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도로까지 왔어요. 이제 차만 잡으면 돼요. 강 회장은 대답할 기운조차 없는지 고개만 힘없이 떨구고 있었습니다. 장대비는 그칠 줄 모르고 퍼부었고 지나가는 차는 한 대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희미한 불빛 2개가 어둠을 뚫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덜컹거리는 소리를 내며 달려오는 낡은 1톤 트럭이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차다. 차가 와요. 민재는 앞뒤 잴 것도 없이 도로 한복판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놀라서 쉰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얘야, 위험하다. 민재는 두 팔을 크게 휘저으며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 있어요. 제발 멈춰주세요. 끼익. 트럭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트럭은 민재의 코앞에서 간신히 멈춰섰습니다. 운전석 문이 벌컥 열리더니 덥수룩한 수염을 기른 사내가 우산을 집어 던지며 뛰어내려왔습니다. 식자재 납품업자 장 씨였습니다. 장 씨가 삿대질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이 미친 꼬맹아. 죽고 싶어서 환장했냐? 비 오는 밤에 도로에 뛰어드는 놈이 어디 있어. 민재는 장 씨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저씨, 잘못했어요. 근데 우리 할아버지가 다 죽어가요. 제발 좀 태워주세요. 네. 장 씨가 씩씩거리며 민재를 뿌리치려다 가드레일 쪽에 쓰러져 있는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피와 진흙 범벅이 된 노인의 모습은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았습니다. 장 씨의 표정이 일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뺑소니라도 당한 거야? 상태가 왜 이래? 민재가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나쁜 놈들이 쫓아와요. 총도 쐈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아저씨. 네. 장 씨는 기가 막히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차마 아이와 노인을 빗속에 두고 갈 위인은 못 되었습니다. 장 씨가 젖은 머리를 거칠게 쓸어넘기며 소리쳤습니다. 아오, 진짜. 내가 미쳤지. 일단 타. 빨리 안 타? 장 씨는 강 회장을 번쩍 들어 조수석에 구겨 넣듯 태우고 민재를 그 사이에 앉혔습니다. 트럭 안은 퀴퀴한 냄새가 났지만 히터 바람이 나와 천국처럼 따뜻했습니다. 장 씨가 기어를 넣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내가 귀신에 홀렸지. 이 밤중에 뭔 날벼락이야. 병원부터 가야겠네. 민재가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병원은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멀리 가주세요. 빨리요. 트럭이 굉음을 내며 출발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룸미러를 보던 장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건 또 뭐야? 뒤쪽에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쌍라이트를 번쩍이며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해결사의 차였습니다. 빵! 세단이 경적을 길게 울리며 트럭 뒷공무니에 바짝 붙었습니다. 민재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그놈들이에요. 아저씨, 밟아요. 잡히면 우리 다 죽어요. 장 씨가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뭐, 죽어. 요즘 애들은 농담도 살벌하게 하네. 야, 저 차 운전 꼬라지 봐라. 딱 붙어서 뭐 하는 거야? 그때 세단 창문이 내려가더니 운전자가 손을 밖으로 내밀었습니다. 번개 가번쩍이는 순간 장 씨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 손에 들린 검은색 권총을 말이죠. 장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거 총 아니냐? 대한민국에서 총이라니. 너네 정체가 뭐야? 탕! 총소리와 함께 트럭 사이드 미러가 박살나며 유리가 튀었습니다. 장 씨가 비명을 지르며 핸들을 꺾었습니다. 으악! 진짜 총이잖아. 엄마야, 나 죽네. 트럭이 빗길에서 춤을 추듯 휘청거렸습니다. 강 회장이 민재를 감싸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따돌려. 무조건 달리게. 돈이라는 말에 그리고 총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장 씨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꽉 잡아요. 안전벨트 매라고. 장 씨가 엑셀을 끝까지 밟았습니다. 낡은 트럭이 비명을 지르며 빗속을 뚫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스포츠 세단을 따돌리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세단은 어느새 트럭 옆으로 치고 올라와 차체를 쾅 들이받았습니다. 쿵!
트럭이 요동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했습니다. 민재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저씨, 쟤네가 우리 밀어버리려나 봐요. 장 씨가 이를 부득부득 갈았습니다. 이런 미친 개들을 봤나? 내 차 할부도 안 끝났는데. 좋아, 해보자 이거지. 장 씨가 룸미러로 적재함을 힐끔 보더니 씩 웃었습니다. 꼬맹아, 뒤에 뭐 실려 있는지 아냐? 식용유 말통이다. 오늘 저놈들 돈가스 한번 만들어주마. 장 씨가 급커브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지 않고 핸들을 좌우로 격하게 꺾었습니다. 얘딱, 콩기름 맛 좀 봐라. 적재함에 있던 노란 식용유 통들이 결박이 풀리며 도로 위로 우르르 쏟아졌습니다. 통들이 터지며 도로는 순식간에 미끌미끌한 기름 바다가 되었습니다. 뒤따라오던 세단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기름 위를 덮쳤습니다. 기익! 세단 바퀴가 헛돌며 차체가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기 시작했습니다. 통제 불능이 된 세단은 굉음과 함께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옆 도랑으로 처박혔습니다. 쾅! 콰광! 시커먼 연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장 씨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나이스! 봤냐? 봤어? 이게 바로 20년 무사고 운전의 짬밥이다. 민재도 창문에 매달려 뒤를 보며 소리쳤습니다. 와, 아저씨 대박. 진짜 짱이에요. 위기를 넘긴 트럭 안에는 거친 숨소리만 가득했습니다. 한참을 달려 고속도로에 진입해서야 모두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손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기사 양반, 정말 고맙네. 혹시 전화기 좀 빌려줄 수 있겠나? 장 씨가 땀을 뻘뻘 흘리며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여기요. 와, 진짜 영화 한 편 찍었네. 근데 영감님, 진짜 뭐 하시는 분이에요? 강 회장은 대답 대신 익숙한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잔뜩 날이 선 그러나 지친 기색이 역력한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의 비서실장 박 실장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잠시 침묵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박 실장, 나다. 수화기 너머에서 숨을 들이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회장님? 정말 회장님이십니까? 살아계셨습니까? 박 실장의 목소리가 물기에 젖어 떨려왔습니다. 강 회장의 눈시울도 붉어졌습니다. 이 지옥 같은 곳에서 처음으로 듣는 네 사람의 목소리였으니까요. 그래, 아직 안 죽었다. 그 쥐새끼들 뜻대로는 안 되지. 박 실장이 엉엉 소리내어 울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제가 얼마나 찾았는데.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강 회장이 덤덤하게 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지시했습니다. 울 시간 없다. 당장 움직여. 아무도 모르게 내가 쓰던 교회 안전가옥으로 의료진 대기시켜. 그리고 강 회장이 옆에서 졸고 있는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따뜻한 밥이랑 옷도 준비해라. 내 생명의 은인이 같이 가니까. 전화를 끄는 강 회장이 장 씨에게 물었습니다. 여기 내비게이션에 주소 찍어줄 테니 그리로 갑시다.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하겠네. 장 씨가 룸미러로 강 회장의 눈빛을 보더니 군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딱 보니까 보통 분은 아닌 것 같은데 믿고 갑니다. 새벽동이 트기 시작할 무렵 트럭은 안개 낀 시골길을 달려 외딴 별장 앞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이 열려 있고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박 실장이 서 있었습니다. 트럭이 멈추자마자 박 실장이 뛰어나와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은 강 회장을 보자마자
바닥에 무릎을 꿇고 오열했습니다. 강 회장은 장 씨와 경호원들의 부축을 받아내리며 박 실장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일어나라.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어. 민재가 트럭에서 폴짝 뛰어내리며 하품을 했습니다. 아, 배고파. 아저씨, 여기 밥 줘요. 고기 반찬 나와요? 강 회장이 민재를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잃어버렸던 제왕의 귀환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강대성 회장이 잃어버린 제왕의 품격을 되찾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교회 깊은 숲속에 숨겨진 안전 가옥은 겉보기엔 허름한 별장 같았지만 안에는 최첨단 의료시설이 갖춰져 있었죠. 최고의 의료진이 밤낮으로 매달린 덕분에 강대성 회장은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왔습니다. 비록 오랫동안 약물에 절여진 탓에 다리는 굳어 휠체어 신세를 져야 했지만 정신만은 그 어느 때보다 맑고 또렷했습니다. 박 실장이 말끔하게 면도한 강대성 회장의 턱을 수건으로 닦아내며 울먹였습니다. 회장님, 이제 좀 사람 같으십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정말이지. 박 실장은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울지 마라. 저승 문턱까지 갔다 왔더니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드는구나. 그래, 밖은 좀 어떤가? 박 실장의 표정이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박 실장이 주먹을 꽉 쥐며 분한 듯 보고했습니다. 강인철 부회장 그 천하의 불효자식이 내일 오전 10시에 본사 대강당에서 행사를 잡았습니다. 강대성 회장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행사? 무슨 행사 말이냐? 회장님 추모식 겸 제5대 회장 취임식입니다. 이미 언론에 사망 기사 뿌리고 빈소에는 조문객들이 줄을 섰답니다. 강대성 회장이 허허하고 기가 막힌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급하기도 하지. 아비 시신도 확인 안 하고 제사상부터 차려. 아주 효자가 났어. 효자가. 강대성 회장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내일이 내 제삿날이라 이거지? 그럼 내가 가서 술이라도 한 잔 받아야겠구나. 그때 방문이 열리고 누군가 쭈뼛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민재였습니다. 하지만 며칠 전 꼬질꼬질하던 거짓골 민재가 아니었습니다. 박 실장이 특별히 맞춤 제작한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민재는 딴 사람 같았습니다. 머리도 단정하게 빗어넘겨 제법 도련님 태가 났죠. 민재가 목을 조이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며 칭얼거렸습니다. 아, 할아버지. 이거 꼭 입어야 해요? 숨막혀 죽겠어요. 바지도 너무 끼고. 강대성 회장이 휠체어를 돌려 민재를 바라보았습니다. 강대성 회장의 입가에 흐뭇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녀석 씻겨놓고 옷 입혀놓으니 인물이 훤하구나. 누가 보면 내 친손자인 줄 알겠다. 민재가 입을 삐죽거리며 대꾸했습니다. 친손자는 무슨. 그 친손자라는 사람이 할아버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전 그런 손자 안 할래요. 민재의 뼈있는 농담에 박 실장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지만 강대성 회장은 오히려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하하, 그래, 내 말이 맞다. 핏줄이 무슨 소용이냐. 날 살린 내가 진짜 내 손자지. 강대성 회장이 손짓으로 민재를 가까이 불렀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묵직해 보이는 금반지 하나를 꺼냈습니다. 굵은 금반지에는 대한그룹을 상징하는 호랑이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민재의 손을 잡고 반지를 쥐어주었습니다. 민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우와, 이거 진짜 금이에요? 되게 무거운데? 이거 팔면 얼마예요? 강대성 회장이 꿀밤을 먹이는 신용을 하며 말했습니다. 이 녀석아,
팔 생각부터 하지 말고. 이건 내 인장 반지다. 내가 없을 땐 이 반지를 가진 사람이 내 대리인이야. 잃어버리면 안 된다. 강대성 회장은 가죽줄에 반지를 꿰어 목걸이처럼 만들어 민재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내가 내 눈과 귀가 되어줘야겠다. 내일 전쟁터에 나갈 건데 무섭지 않으냐? 민재가 목에 걸린 반지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나도 안 무서워요. 저 깡다구 하나는 끝내주거든요. 그리고 민재가 강대성 회장의 무릎에 손을 얹으며 씩씩하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옆에 있잖아요. 호랑이 할아버지 옆에 있는데 누가 건드려요? 강대성 회장이 민재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고맙다. 정말 고맙구나. 그날 밤 안전가옥의 서재에는 비장한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강대성 회장과 박 실장 그리고 민재가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민재가 챙겨온 녹음기와 장씨 트럭에서 확보한 블랙박스 영상 칩이 놓여 있었습니다. 박 실장이 보고했습니다. 병원장이 부회장과 통화한 내용 아주 깨끗하게 녹음됐습니다. 그리고 빗길 추격 전 영상도 확보했고요. 이 정도면 빼도 박도 못합니다. 강대성 회장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걸로 부족해. 내일 식장에 검찰도 불렀나? 네, 중앙지검 특수부장에게 직접 연락했습니다. 내일 현장에서 바로 긴급 체포할 수 있도록 병력 요청해 뒀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강인철이 놈, 내일 아주 볼만한 쇼를 보여주지. 다음 날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낀 도로 위를 검은색 승합차들이 줄지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중심에는 겉보기엔 평범한 사설 구급차 한 대가 섞여 있었습니다. 강인철 측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강대성 회장이 준비한 특수 차량이었습니다. 차 안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대성 회장은 휠체어에 앉아 링거를 꽂은 채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옆에는 말끔한 정장을 입은 민재가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대한그룹 본사의 웅장한 건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외벽에는 고 강대성 회장 추모라고 적힌 거대한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그 현수막을 보더니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내 영정 사진을 저렇게 크게 걸어놓다니 아주 동네방네 소문을 냈구나. 강대성 회장이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차가웠지만 잡는 힘은 어느 때보다 강했습니다. 민재야, 준비됐냐? 민재가 침을 꿀꺽 삼키며 강대성 회장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네, 할아버지. 가서 혼내주죠. 아주 본때를 보여줘요. 박 실장이 무전기에 대고 짧게 명령했습니다. 진입한다. 보안팀 정문 통과해. 막는 놈들은 다 밀어버려. 구급차가 사이렌도 울리지 않은 채 본사 지하 주차장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습니다. 지하 주차장 엘리베이터 앞에는 이미 박 실장이 심어둔 믿을 수 있는 경호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강대성 회장의 휠체어가 내리자 경호원들이 허리를 90도로 숙여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오셨습니까? 지하 주차장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휠체어 팔걸이를 두드리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가자. 내 아들놈이 감투 쓰는 꼴을 내 눈으로 직접 봐야겠어. 박 실장이 비장한 표정으로 휠체어를 밀었고 민재가 그 옆을 당당하게 지켰습니다. 엘리베이터 숫자가 1층 대강당을 향해 빠르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이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대한그룹 본사 대강당은 엄숙하다 못해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차려입은 수백 명의 임직원과 주주들이 숨죽인 채 단상을 바라보고 있었죠. 단상 한가운데에는 국화꽃에 둘러싸인 강대성 회장의 영정 사진이 거대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 아래 상주 완장을 찬 강인철 부회장이 고개를 푹 숙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찍어내며 슬픈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입꼬리는 미세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드디어 이 늙은이가 갔구나. 이제 다 내 세상이야. 강인철은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단상 앞으로 나섰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그가 침통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시대의 큰 별을 잃었습니다. 아버님께서는 강인철이 잠시 말을 잇지 못하는 척 흐느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강인철의 효심 깊은 모습을 담기 위해 연신 터졌습니다. 강인철이 다시 고개를 들고 비장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 제가 이제 그룹을 이끌어.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대강당의 거대한 뒷문이 굉음과 함께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일제히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강인철도 짜증 섞인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야? 경호원들 뭐해? 당장 내줘. 강인철의 고함이 목구멍에서 턱 막혔습니다. 그의 눈이 찢어질 듯 커졌습니다. 열린 문 사이로 휠체어 한 대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링거줄을 주렁주렁 매달고 창백하지만 서슬퍼런 눈빛으로 정면을 응시하는 노인. 죽었다던 강대성 회장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박 실장이 휠체어를 밀고 있었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민재가 당당하게 보좌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말도 안 돼. 귀신인가? 장내가 술렁거리기 시작하더니 이내 비명과 경악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자들은 카메라를 돌려 미친 듯이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강대성 회장이 떨리는 손을 들어 올리자 박 실장이 재빨리 휠체어를 밀어 단상 쪽으로 향했습니다. 모세의 기적처럼 사람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강인철은 귀신이라도 본 듯 사색이 되어 뒷걸음질 쳤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기도 힘든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해. 분명히 강대성 회장의 휠체어가 단상 바로 아래 멈췄습니다. 강 회장은 박 실장과 민재의 부축을 받아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렸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두 발로 버텼습니다. 강인철이 마이크를 놓치고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강 회장이 민재에게 손짓했습니다. 민재가 단상 위로 잽싸게 뛰어 올라가 떨어진 마이크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입가에 대주었습니다. 강 회장의 쉰 목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대강당 전체에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누가 내 장례식을 허락했나? 천둥 같은 호통에 장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인철이 바닥을 기며 애원했습니다. 아버지, 그게 아니라 저는 병원에서 돌아가셨다고 해서. 닥쳐라. 내 놈이 병원장 시켜서 나 죽이라고 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았냐. 강 회장의 일갈에 주주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 했다고? 저게 무슨 소리야? 강 회장이 민재를 보며 눈짓했습니다. 민재야, 틀어라. 저놈의 추악한 낯짝을 다 까발려줘라. 민재가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단상 옆 노트북에 꽂았습니다. 네, 맡겨만 주세요. 민재가 엔터키를 탁 치자 대형 스크린에 영상 하나가 재생되었습니다. 치지직거리는 화면 속에서
병원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네, 부회장님. 처리 준비는 완벽하게 끝났습니다. 오늘 밤 당직 의사놈한테 약물 투여하라고 지시해뒀으니까요. 내일 새벽이면 깔끔하게 자연사로 보도될 겁니다. 대강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야유가 터져나왔습니다. 이어서 빗속에서 해결사가 트럭을 향해 총을 쏘는 블랙박스 영상까지 나오자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인철이 머리를 감싸 쥐고 소리 질렀습니다. 꺼. 당장 꺼. 저거 다 조작이야. 요즘 딥페이크인가 뭔가 그거라고. 강인철이 눈이 뒤집혀 민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쥐새끼 같은 놈이 어디서 사기를 쳐. 죽여버릴 거야. 강인철이 민재의 멱살을 잡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단상으로 우르르 뛰어 올라왔습니다. 강인철 씨,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 및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사관들이 강인철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철컹, 강인철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강인철이 발악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거 내가 누군지 알아? 나 대한그룹 회장이야. 저 노인네 지금 치매라고. 다 헛소리야. 바닥에 짓눌린 강인철이 강 회장을 노려보며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늙은이가 곱게 죽을 것이지. 왜 살아 돌아와서 내 앞길을 막아? 왜? 강 회장은 차마 볼 수 없다는 듯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자식이 짐승보다 못한 꼴을 보이는 것에 대한 참담함이었습니다. 끌고 가라. 내 눈앞에서 치워. 수사관들이 강인철을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기자들이 그 뒤를 쫓으며 플래시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상황이 정리되자 강 회장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옆에 서 있는 민재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민재는 수많은 사람의 시선이 쏠리자 조금 긴장한 듯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부끄러운 모습을 보여드려 죄송합니다. 강 회장이 민재를 자신의 앞으로 끌어당겼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을 소개하려 합니다. 핏줄로 이어진 자식은 저를 죽이려 했지만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 아이가 목숨을 걸고 저를 살렸습니다. 민재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강 회장이 민재의 손을 번쩍 들어 올리며 선언했습니다. 이 아이, 이민재가 저를 지옥에서 꺼내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 유일한 가족입니다. 와! 객석에서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떤 주주들은 감동하여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TV로 생중계되던 화면에는 강 회장과 민재가 서로를 마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이 클로즈업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례식장이 가장 극적인 부활의 현장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민재가 강 회장의 귓가에 작게 속삭였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멋있었어요. 영화배우 해도 되겠어요. 강 회장이 피식 웃으며 민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너야말로 내 최고의 보디가드였다. 그로부터 한 달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세상은 권선징악의 통쾌한 결말을 기대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죠. TV 뉴스에서는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속보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존속 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됐던 강인철 전 대한그룹 부회장이 오늘 오전 보석으로 석방되었습니다. 법원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들었는데요. 막강한 변호인단의 승리라는 분석이 회장실에서 뉴스를 보던 강대성 회장이 리모컨을 집어 던졌습니다. 와장창 TV 화면이 깨지며
앵커의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강 회장이 분을 이기지 못하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저 썩을 놈의 법쟁이들이 돈 냄새를 맡고 몰려들었어. 내 아들이지만 정말 독한 놈이야. 옆에 서 있던 박 실장이 고개를 숙이며 침통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워낙 거물급 변호사들을 써서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해외로 도주할 조짐은 없지만 무슨 짓을 꾸미는지 조용합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를 바닥에 쿵 찍으며 소리쳤습니다. 조용한 게 더 무서운 법이야. 당장 민재 경호 인원 2배로 늘려. 그 아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다 죽을 줄 알아. 박 실장이 다급히 대답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한편 민재는 난생 처음 다니게 된 명문 사립학교에서 하교하는 길이었습니다. 최고급 승용차 뒷좌석에 앉은 민재의 표정은 그리 밝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빨간 비가 내리는 수학시험지가 놓여 있었거든요. 민재가 한숨을 푹 쉬며 시험지를 가방 깊숙이 구겨 넣었습니다. 아휴, 공부가 제일 어렵다, 진짜. 차라리 쓰레기 줍는 게 낫지. 할아버지한테 미안해서 어쩌냐. 운전석에 앉은 경호원 김 씨가 룸미러로 민재를 보며 웃었습니다. 도련님, 무슨 걱정 있으십니까? 오늘따라 기운이 없어 보이십니다. 민재가 창밖을 턱 괴고 대답했습니다. 아저씨, 저 그냥 도련님 말고 민재라고 부르라니까요. 닭살 돋아요. 그리고 공부 못한다고 할아버지가 쫓아내진 않겠죠? 하하, 회장님이 도련님을 얼마나 아끼시는데요.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십시오. 차가 교차로 신호에 걸려 멈춰섰습니다. 민재는 창밖으로 떨어지는 빗방울을 보며 멍하니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길한 예감은 빗소리처럼 스산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거대한 덤프트럭 한 대가 속도를 줄이지 않고 무섭게 달려들었습니다. 빵! 경호원 김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뒤에 트럭이. 꽉 잡으십시오. 쾅! 엄청난 충격음과 함께 승용차가 앞으로 튕겨나갔습니다. 민재의 몸이 앞 좌석에 처박혔다가 뒤로 튕겨졌습니다. 으악! 유리창이 산산조각이 나고 에어백이 터지며 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경호원 김 씨가 피를 흘리며 다급하게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도련님, 괜찮으십니까? 도련님, 민재가 욱신거리는 머리를 부여잡고 신음했습니다. 아, 아파. 아저씨, 이게 뭐예요? 주변은 사고를 구경하려는 차들과 빵빵거리는 경적 소리로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사고 수습을 위해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렸습니다. 아, 운전 똑바로 안 해. 당신 뭐야? 경호원들이 트럭 운전사에게 따지려던 찰나였습니다. 옆 차선에 서 있던 검은색 승합차 문이 드르륵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복면을 쓴 건장한 사내 셋이 튀어나왔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쇠파이프와 전기 충격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뭐야? 당신들 누구야? 경호원이 소리칠 새도 없이 사내들이 쇠파이프를 휘둘렀습니다. 퍽! 교통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없던 경호원들은 속수무책으로 쓰러졌습니다. 복면 사내 하나가 민재가 타고 있는 뒷좌석 문을 거칠게 뜯어냈습니다. 찾았다. 이 꼬맹이야. 사내가 민재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민재가 발버둥 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이거 나. 사람 살려요. 납치범이야. 사내는 민재의 입에 최루가스 스프레이를 뿌렸습니다. 칙, 컥, 객, 눈 따가워. 민재는 눈물 콧물을 흘리며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사내는 민재를 짐짝처럼 들어 승합차 안으로 던져 넣었습니다.
빨리 출발해. 경찰 오기 전에 튀어. 승합차 문이 닫히고 차는 굉음을 내며 사고 현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차 안에서 민재는 공포에 질려 오들오들 떨었습니다. 복면을 쓴 사내들이 민재를 험악하게 노려보며 킬킬거렸습니다. 요 조그만 놈이 몸값이 그렇게 비싸다며? 강인철 회장님이 아주 목을 매시더만. 강인철.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민재의 머릿속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역시 그 아저씨였어. 날 죽이려고 작정했구나. 민재는 눈을 질끈 감았다 떴습니다. 여기서 정신줄을 놓으면 끝장이었습니다. 민재의 손이 몰래 손목으로 향했습니다. 강 회장이 입학 선물로 사준 최신형 스마트워치였습니다. 위치 추적 기능이 있는 시계였죠. 민재는 옆에 앉은 사내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사내는 창밖을 보며 누군가와 통화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네, 물건 확보했습니다. 지금 공장으로 갑니다. 민재는 소리 없이 시계줄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사내 쪽으로 슬금슬금 몸을 기울였습니다. 차가 덜컹거리는 순간 민재는 재빨리 시계를 사내의 점퍼 주머니 속에 쏙 집어넣었습니다. 사내는 아무것도 모른 채 통화에만 열중했습니다. 민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할아버지, 제발 알아채셔야 해요. 제가 신호 보냈어요. 같은 시각 대한그룹 회장실. 강 회장은 책상에 엎드려 가슴을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납치 보고를 들은 충격으로 심장이 찢어질 듯 조여왔기 때문입니다. 박 실장이 사색이 되어 약을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십시오. 구급차 부르겠습니다. 강 회장이 손을 휘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 내 새끼가 잡혀갔는데 내가 누워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 따르릉. 강 회장의 개인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 강 회장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놈이었습니다. 강 회장이 전화를 받자마자 고함을 쳤습니다. 야, 이 천하의 몹쓸 놈아. 애한테 무슨 짓이야. 수화기 너머에서 강인철의 광기 어린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하하, 아버지, 목소리가 아주 우렁차시네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실 줄 알았는데. 닥쳐라. 민재 어딨어. 털끝 하나라도 건드리면 내가 널 가만 안 둬. 강인철이 비릿하게 속삭였습니다. 가만 안 두면 어쩌시려고요? 이미 콩밥도 먹어봤는데 무서울 게 있겠습니까? 본론만 말하죠. 민재 살리고 싶으시죠? 강 회장이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냐? 돈이냐? 역시 아버지는 말이 잘 통하신다니까. 그룹 지분 전량 포기 각서, 그리고 아버지가 관리하는 스위스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 그거 들고 오세요. 뭐라고? 아,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 달고 오면 민재는 바로 옥상에서 다이빙합니다. 혼자 오세요. 딱 1시간 드립니다. 장소는 문자 보냈습니다.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 회장은 휴대전화를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빠드득 이 갈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박 실장. 네, 회장님. 차 대기시켜. 그리고 서재 금고 열어. 박 실장이 깜짝 놀라 만류했습니다. 회장님, 혼자 가시려고요? 절대 안 됩니다. 함정입니다.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강 회장이 박 실장의 멱살을 잡고 무섭게 노려보았습니다. 경찰 부르면 민재 죽인단다. 내 손자 목숨 가지고 도박하란 말이냐. 강 회장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금고를 열자 낡은 목재 지팡이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험한 현장을 누빌 때 호신용으로 주문 제작했던 특수 지팡이였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를 집어들고 묵직한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내 손으로 끝낸다. 짐승은 몽둥이가 약이지. 강 회장의 눈빛은 더 이상 병약한 노인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끼를 잃은 늙은 호랑이의 분노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가자. 내 아들놈 숨통을 끊으러. 그날 밤 11시 도시의 불빛이 닿지 않는 외곽의 폐공장. 으스스한 바람소리가 깨진 창문 틈으로 귀신 울음소리처럼 들려왔습니다. 녹슨 철계단을 오르는 강대성 회장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헉! 헉! 지팡이에 온몸을 의지한 채 강 회장은 한 걸음 한 걸음 죽으림을 다해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옥상 철문을 열자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비릿한 피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오셨어요? 우리 회장님 생각보다 정정하시네. 계단도 다 올라오시고. 옥상 난간 끝 위태로운 그곳에 강인철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민재가 밧줄에 꽁꽁 묶인 채 입에 재갈이 물려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은 멍투성이었고 눈물 범벅이 된 채 강 회장을 보고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오지 마요. 할아버지, 도망가요. 민재의 눈빛이 그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지팡이를 꽉 쥐며 고함을 쳤습니다. 이 천하의 불효자식아, 어린애를 저렇게 만들어 놓고 내가 사람이냐? 강인철이 킬킬대며 다가왔습니다. 그러게 진작 물려주셨으면 좋았잖아요. 가져오셨어요? 강 회장이 품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바닥에 던졌습니다. 다 가져가라. 주식량도 각서, 비자금 계좌 비밀번호 다 거기 있다. 그러니까 애는 풀어줘. 강인철이 허겁지겁 봉투를 주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와, 진짜 다 주셨네. 그 깐깐한 강대성 회장이 피 한 방울 안 섞인 고아놈 때문에 평생 모은 걸 다 버려? 강인철이 서류에 찍힌 강 회장의 지장을 확인하고는 미친 사람처럼 웃어댔습니다. 크아하, 드디어 다 내 거다. 내가 이겼어. 강 회장이 애원하듯 손을 내밀었습니다. 약속 지켜라. 서류 확인했으니 민재는 보내줘. 제발 부탁이다. 강인철이 웃음을 뚝 그치고 싸늘한 표정으로 강 회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약속? 아버지는 참 순진하시다니까. 사업을 평생 하신 분이 아직도 사람을 믿으세요? 강인철이 뒤에 서 있던 부하들에게 눈짓했습니다. 뭐해? 둘 다 처리해. 깔끔하게 자살로 위장해야지. 민재의 눈이 공포로 크게 떠졌습니다. 강 회장이 절규했습니다. 안 돼. 내 이놈. 천벌이 두렵지도 않으냐. 강인철이 비웃으며 등을 돌렸습니다. 천벌, 돈이 곧 법이고 신이야. 잘 가세요, 아버지. 부하 한 명이 민재를 들어 올려 난간 밖으로 밀어버리려 다가갔습니다. 으브. 민재가 발버둥 쳤지만 역부족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강 회장이 쥐고 있던 지팡이 손잡이를 비틀었습니다. 딸깍. 이놈들. 지옥엔 너희가 먼저 가라. 펑. 지팡이 끝에서 강력한 고압 가스탄이 발사되었습니다. 민재를 잡으려던 부하의 얼굴에 정통으로 명중했습니다. 으악. 내 눈.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강인철이 소스라치게 놀라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뭐야? 저 늙은이가. 동시에 옥상 철문이 굉음과 함께 폭파되듯 날아갔습니다. 쾅! 꼼짝 마. 경찰이다. 전원 제 앞에. 박 실장이 이끄는 경호팀과 무장한 경찰 특공대가 옥상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섬광탄이 터지며
눈부신 빛이 옥상을 뒤덮었습니다. 아, 눈부셔. 강인철의 부하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경찰들이 그들을 덮쳐 바닥에 꽂았습니다. 민재가 사내의 주머니에 넣어둔 스마트워치 신호를 추적해 들이닥친 것이었습니다. 박 실장이 소리쳤습니다. 회장님, 민재야, 괜찮으십니까?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되었습니다. 구석에 몰린 강인철의 눈이 짐승처럼 뒤집혔습니다. 안 돼. 내 돈인데. 내 회사인데. 이렇게는 못 끝내. 이성을 잃은 강인철이 바닥에 쓰러져 있던 민재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는 묶여있는 민재의 멱살을 잡고 난간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다 죽어. 나 혼자는 안 죽어. 저승길 길동무라도 해야겠어. 민재의 몸이 허공에 붕 떴습니다. 난간 밖은 까마득한 낭떠러지였습니다. 읍, 읍. 민재의 비명이 제갈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경찰들이 총을 겨눴지만 강인철이 민재를 방패로 삼고 있어 쏠 수가 없었습니다. 오지 마. 다 쏴버릴 거야. 같이 죽자고.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강 회장의 몸이 움직였습니다. 불편한 다리도 늙고 병든 몸도 잊은 채 강 회장은 초인적인 힘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안 돼. 강 회장이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어 강인철의 허리를 들이받았습니다. 우당탕? 강인철이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 충격으로 민재를 잡고 있던 손이 풀렸습니다. 민재는 난간 안쪽 안전한 곳으로 나뒹굴었습니다. 하지만 반동으로 인해 강인철과 강 회장의 몸이 난간 밖으로 쏠렸습니다. 강인철이 허우적거리다 난간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강 회장 역시 중심을 잃고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세게 부딪히며 쓰러졌습니다. 쿵! 둔탁한 소리와 함께 강 회장의 머리에서 붉은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회장님! 박 실장과 경찰들이 달려들어 난간에 매달린 강인철의 팔을 낚아챘습니다. 그리고 수갑을 채워 끌어올렸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으악. 강인철은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갔습니다. 민재는 밧줄이 풀리자마자 기어갔습니다.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강 회장에게로 말입니다. 민재가 강 회장의 피투성이 얼굴을 감싸 안고 오열했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눈 좀 떠보세요. 네. 강 회장의 눈꺼풀이 파르르 떨리더니 힘겹게 떠졌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 울고 있는 민재의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강 회장이 피 묻은 손을 들어 민재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민재야, 괜찮으냐? 다친 데는 없고? 민재가 엉엉 울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 괜찮아요. 할아버지가 구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죽지 마세요. 제발요. 강 회장이 힘없이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이제 됐다. 강 회장의 손이 툭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할아버지, 할아버지, 안 돼요. 의사 선생님, 빨리요. 우리 할아버지 죽어요. 민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달려와 강 회장에게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 정신 차리세요. 하나, 둘, 셋. 박 실장도 털썩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사이렌 소리와 무전기 소리, 그리고 민재의 울음소리가 뒤섞인 폐공장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습니다. 그로부터 1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는 동안 많은 것이 제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에서 차로 한참을 달려야 나오는 한적한 시골 마을, 따스한 봄 햇살이 기와지붕 위로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당 한편 텃밭에서 밀짚 모자를 쓴 노인이 쭈그리고 앉아
밭을 메고 있었습니다. 강대성 회장이었습니다. 비록 다리를 조금 절룩거리긴 했지만 흑투성이가 된 그의 얼굴은 예전의 도끼 어린 표정 대신 온화한 미소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이구, 이놈의 잡초는 뽑아도 끝이 없네. 끈질긴 게 꼭 내 젊은 시절 같구먼. 강 회장이 허리를 두드리며 일어서자 마루에 앉아있던 박 실장이 시원한 냉수 한 사발을 들고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무리하지 마시라니까요. 나머지는 제가 할 테니 좀 쉬십시오. 강 회장이 냉수를 벌컥벌컥 들이켜고는 입가에 묻은 물을 소매로 닦았습니다. 박 실장, 자네야말로 그 정장 좀 벗지 그래. 여기 보는 눈도 없는데 아직도 비서실장 티를 내나? 박 실장이 머쓱한 듯 웃으며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습관이 돼서 그렇습니다. 참, 서울에서 소식 왔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래, 그 녀석? 강인철이 판결 났나? 네. 대법원에서 상고 기각했습니다.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가석방 없는 종신형이라 아마 죽어서야 감옥 문턱을 넘을 겁니다. 강 회장이 먼 산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업보다 제 지은 죄를 제가 받는 거지. 회사 일은 전문 경영인 체제가 아주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회장님이 전 재산사회 환원 약속 지키신 덕분에 그룹 이미지도 사상 최고고요. 주가도 연일 상한가입니다. 강 회장이 껄껄 웃으며 박 실장의 등짝을 쳤습니다. 거봐라. 내가 물러나야 회사가 산다니까. 이제 난 그냥 밤매는 늙은이로 살다 갈 거다. 그때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자전거 벨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학교 다녀왔습니다. 교복을 입은 민재가 자전거를 타고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1년 사이 키가 훌쩍 커서 이제는 제법 청소년 티가 났습니다. 강 회장의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강 회장이 흙 묻은 손을 털지도 않고 맨발로 뛰어나갔습니다. 뭐냐? 우리 강아지 왔냐? 오늘 학교에서 별일 없었고? 민재가 자전거를 세워두고 가방에서 꾸깃꾸깃한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었습니다. 민재의 얼굴이 홍당무처럼 붉게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저 오늘 상 받았어요. 강 회장이 눈을 동그랗게 뜨고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상? 무슨 상? 개근상이라도 받았냐? 강 회장이 돋보기를 꺼내 쓰고 상장을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위 학생은 평소 품행이 방정하고 성적이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타의 모범이 되므로 이에 노력상을 수여함. 노력상? 강 회장의 입이 귀에 걸렸습니다. 세상에, 노력상이라니. 우리 민재가 공부를 해서 상을 받아와? 아이고, 경사났네. 경사났어. 박 실장도 옆에서 물개박수를 쳤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도련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민재가 코를 쓱 문지르며 으스댔습니다. 에이, 뭐려. 수학 50점 넘었다고 주는 거예요. 반에서 저만 받았어요. 강 회장은 상장을 마치 갑오라도 되는 양 소중하게 어루만졌습니다. 50점이 뭐냐, 100점보다 더 값진 점수다. 박 실장, 당장 이거 액자에 넣어. 제일 비싼 액자로다가 거실 한가운데 걸어놓을 거야. 강 회장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기세였습니다. 재벌 총수 시절 수조 원짜리 계약을 따냈을 때보다 더 기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대신 소박한 형광등 불빛 아래 작은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메뉴는 민재가 텃밭에서 직접 딴 상추와 고추 그리고 보리밥을 넣은 양푼 비빔밥이었습니다. 민재가 참기름을 듬뿍 두르고
숟가락으로 밥을 슥슥 비볐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온 집안에 진동했습니다. 자, 할아버지. 하세요. 제가 싼 쌈이 제일 맛있을걸요? 민재가 상추쌈을 크게 싸서 강 회장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볼이 터져라 쌈을 받아 먹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기가 막히는구나. 호텔 주방장이 와서 울고 가겠다. 두 사람은 머리를 맞대고 양푼 바닥이 뚫릴 기세로 밥을 긁어 먹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저녁 식탁. 이것이 바로 강 회장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강 회장이 안방에서 통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강 회장이 헛기침을 하며 민재 앞에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재야, 이거 받아라. 민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신탁 통장이다. 내 남은 재산은 다 사회에 환원했지만 이건 널 위해 따로 떼어놓은 거다. 내가 성인이 되면 찾을 수 있어. 유학을 가든 사업을 하든 내 꿈을 펼치는 데 써라. 통장에 찍힌 숫자를 본 민재의 눈이 커졌습니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큰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재는 통장을 다시 강 회장 쪽으로 스르르 밀어놓았습니다. 강 회장이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왜 그러냐? 부족해서 그러냐? 민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재의 눈빛이 사뭇 진지해졌습니다. 할아버지, 저 돈 싫어요. 돈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서로 미워하고 싸우는 거 저 질리도록 봤잖아요. 민재가 강 회장의 거친 손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저는 이 돈보다 할아버지가 더 좋아요. 그냥 할아버지가 저랑 오래오래 사는 게 제 꿈이에요. 그러니까 이 돈은 할아버지 맛있는 거 사드시고 병원비 하세요. 강 회장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천문학적인 돈 앞에서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던 아이가 오직 자신의 건강만을 바라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흐르는 눈물을 참으려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 남들은 돈 달라 난리인데 굴러들어온 복을 차? 민재가 강 회장의 품에 와락 안겼습니다. 전 이미 복 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복이에요. 해질 무렵 두 사람은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은 노을로 물들어가고 시원한 저녁 바람이 땀을 식혀주었습니다. 강 회장은 부채질을 해주며 민재의 어깨에 기대었습니다. 민재야. 네, 할아버지.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게 많아서 성공한 인생이라고 했지만 다 헛소리였다. 돈은 있다가도 없는 거더구나. 강 회장이 민재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다르다. 너는 내가 세상에 남긴 유일한 진짜 유산이야. 민재가 강 회장의 어깨에 얼굴을 비비며 웅얼거렸습니다. 에이, 할아버지, 또 감성 터지셨네. 알았어요, 알았어. 제가 나중에 커서 효도할 테니까 건강하기나 하세요. 강 회장이 피식 웃으며 민재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고맙다. 내 아들이 되어줘서, 아니, 내 친구가 되어줘서. 붉게 타오르는 노을 속에서 노인과 소년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세상 그 어떤 핏줄보다 진하고 단단한 가족이었습니다. 마당에 심어놓은 해바라기가 두 사람을 향해 환하게 웃고 있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요양병원 독방에서 시작된 두 사람의 기적 같은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가장 믿었던 핏줄에게 배신당해 죽어가던 노인과 세상 그 어디에도 기댈 곳 없던 고아 소년. 벼랑 끝에서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유일한 구원자이자 그 누구보다 애틋한 가족이 되어 주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말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진정한 가족의 의미는
혈연이 아닌 서로를 향한 진심과 믿음에 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천문학적인 부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소박한 밥상 앞에서 비로소 환하게 웃던 강 회장님의 마지막 모습이 오래도록 가슴에 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곁에도 조건 없이 나를 믿어주고 지켜주는 소중한 사람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행복은 화려한 성공이 아니라 마주보고 웃을 수 있는 따뜻한 저녁 한 끼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인사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